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건 뭐야? V는 어색해서. 자,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PD 우리 정종현 PD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정민 PD입니다. 네. 네, 우리 정 PD님 모셨고요. 사실은 이거는 15야 라이브를 시작하고 나서 방문한 사람 중에 가장 거물급이다. 무슨 이 스튜디오에 제일 거물급이지 뭐. 지금 나온 사람들 연차로 다 정 PD 후배잖아요. 네. 저 다 봤어요. 그 후배들 나오는 거. 누구 나오는 거 봤어? 막내들 나오는 거부터 잔무의 신도 보고 예슬이 나온 것도 보고. 그렇게 볼 거면 이쪽으로 와. 태호랑 계약이 어떻게 되는데? 태호랑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네.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정 PD님은 사실 약 1년 전에는 같은 회사의 동료였죠. 그렇죠. 네. 지금은 적으로 만났고요. 무찔러야 네, 무찔러야 되는 상대인데 지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정종현 PD님은 현재 소속이 태호, 그러니까 우리 김태호 PD님이 만든 회사죠. 네. 네. 거기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준비해서 앞두고 있죠, 사실. 네네네. 9월 26일 날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 데블스 플랜. 때를 놓치지 않고 공부하네. 네네네. 그거 기억해 온 거야? 그럼 그렇게 하려고? 아니 뭐 그거 어려운 글자도 아니고. 네. 9월 데블... 26일입니다. 오후 4시에 첫 공개되고요. 떨리겠다. 네. 저희가 이 편집을 턴다고 하죠. 편집을 이제 해서 수정해서 턴 게 5월이에요. 5월 말에 털었어요. 근데 지금이 9월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넷플릭스를 이미 경험하셨던 친구들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 방영을 기다리는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하고 바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얼른 시청자의 반응을 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은 넷플릭스는 우리 걸 받아서 자막 번역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따라서 더빙을 해요. 약간 익숙치 않은 용어들도 할 수 있잖아요. 뭐 힌디어 인도어 이런 것들도 다 하거든요. 저 입장에서 아예 상상도 못한 그런 업체 어떻게 찾아? 약간 아예 모르는 못하죠. 그런 것까지 하니까 예상이 안 되는, 아예 예상이 안 되는.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능이잖아요. 네. 예능인데 더빙을 한다? 이게 약간 여러분이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 분한테 여쭤보니까 자막보다 더빙이 아직 훨씬 편한 나라들이 꽤 있대요. 상당히 많이. 대표적으로 미국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홍진호 씨가 막 전 여기서 뭐 2배 더 벌겠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입 모양만 홍진호 씨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영어로 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어를 누르면 영어로 나가고 일본어 누르면 일본어로 나가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이거를 자막으로 볼지 더빙으로 볼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더빙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다고 들었어요. 미국은 압도적으로 높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딱 갈등이 생겨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말싸움. 연기를 해야지. 그럼 막 오디오가 물린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 예능에선 발생하잖아요. 엄청. 그거를 맛을 살려서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기는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왕창 물려서 보내볼까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의 어떤 또 문화하고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근데 또 외화나 넷플릭스 이런 거 볼 때 우리말로 하면은 또 그것도 나름 또 봐지거든요. 그렇죠. 또 우리 어릴 때는 그쵸. 우리 기에 명화 주말의 명화 다 더빙이었잖아요. 요즘도 있고. 자, 일단 오늘 정종현 PD님 모시고 정종현 PD님의 인생 어떤 출생은 넘어가고 또 PD로서의 인생 지금까지 작품 세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 나눠보기 전에 저희 또 감사하게도 저희 제작 협찬을 또 받아왔습니다. 네. 운 좋게도 우리 정 PD님이 오셨을 때 슬림쿡 셀러비치가 왔어요. 그러네요. 우리 정 PD님이 사실 TVN의 살아있는 다이어트의 신화입니다. 이분이 뭐 그냥 단순히 유명한 PD가 아니고요. 다이어트 쪽으로 조금 일가견이 있으시다. 일단 다이어트 몇 킬로까지 다이어트의 제 연배기. 일단 몇 킬로까지 갔습니까? 한참 쪘을 때 92였죠. 그 유키즈 언더블럭에 나왔을 때가 92였을 거예요. 92. 사실은 그거 방영 이후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것도 있죠. TV 보고? 진짜 흉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다가 얼마나 그래서 그 제가 출장 15야 잠깐 나갔을 때를 지나서 20kg 정도 뺐어요. 20kg. 네. 72까지 뺐다가 다시 10kg가 다시 쪄서 82를 갔다가 네. 이제 데뷔스 플랜 제작 발표에 맞춰서 빼죠. 아유, 예상외로 카메라에 비치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네. 뭐래도 화제를 일으켜 보겠다. 뭐라도 얘기거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네. 다시 지금 한 6, 7kg 정도 뺐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좀 자리 잡은 다이어트 루틴이 생겼고 요즘 루틴은 뭐예요? 요즘은 간헐적 단식 하는데 지금 메인은 20대 4 20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4시간 동안 뭐 가벼운 거라도 계속 오물오물 공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배고픔을 싹 사라지게 해서 5시부터 9시까지 먹어요. 저녁. 지금 몇 분 안 남았어. 그렇죠. 근데 조금 어겨도 돼요.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은 근데 그냥 내가 몸이 멈칫해서 안 먹어지는 정도 그 경지에 올라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이어트의 전문가로 볼 때 이런 샐러비치, 이런 식단 어때요? 네. 일단 한번 까서 한번 구경을 해볼까 봐요. 제 거는 불고기 샌드위치하고 닭가슴살 샐러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건 뭐예요? 정PD님 거는? 크레미아 샌드위치. 게살인가 보죠?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류 3%. 와, 나는 지금 나도 모르게 반반 깠거든요. 샌드위치랑 같이 있는 거. 왜요? 다이어트는 바로 샐러드를 까는구나. 저 이거 먹고 샌드위치 먹을게요. 근데 다 먹어도 돼요. 몸에 해로운 게 없으니까. 자, 어쨌든 먹으면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 여기 정종현 PD님이 우리 TVN에서 열심히 작품 활동하셨던 것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입사가 TVN이 아니죠. 네. 엠넷을 입사했죠. 이게 옛날에 CJ가 이제 처음으로 이 영상 사업이라고 그럴까? 미디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엠넷을 인수하면서 처음 시작했죠. 사실은 이 TVN이랑 이런 것들 전에 CJ의 시작은 엠넷이었어요. 그리고 저 94년도에도 엠넷이 있었는데 엠넷 들어가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별 소문이 다 있었어. 거긴 들어가면 영어로 대화를 한다더라. 유학을 가지 않으면 엠넷에 뽑히기 힘들다. 등등 진짜라니까? 진짜 그런 거 많았다니까? 듣기 좋네요, 그런데. 아니 진짜로 그런 사람이 많았어? 아니면 진짜? 뭐야? 좋네요. 그런 오해는 그렇죠. 오해야? 그럼요. 100% 오해죠. 저 입사할 때 면접 3번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필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좀 면접을 잘 보는 스타일이에요. 면접을 잘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 팁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방송국 취업 준비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는 척 엄청 하고 들어왔죠. 아는 척? TV 좋아하고 약간 그런 대중문화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좋아한다는 엠넷도 많이 받고. 근데 우리 둘 다 그 면접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TVN 프로그램 중에 하나 개선점을 하라고. 그럼 개선점이라는 거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거 꿀팁이다. 네. 좋은 점을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왜 좋은지를 알아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뭐 싫은 이유는 누구나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완전 납득이. 지금 정 PD님이 뭐 단순히 그냥 면접의 스킬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프로그램을 보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 완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입사를 준비하시든 그냥 단순히 뭐 이 일 아니라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그거의 단점은 진짜 누구나 알아요. 단점을 개선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알면서도 못하는 게 진짜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 프로그램이 왜 좋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두 분 PD님이 지금 면접관 하시나요? 뭐 이러는데 사실 이게 지금 좀 안 좋은 추억이에요 저한테. 저한테 좀 안 좋은 추억인데. 샐러드 다 튀어나올 뻔했네. 우리 이 얘기 잠깐 해도 되나? 이거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 있나? 종종 있어요. 옛날에 했나? 네, 한 번 딱 같이 한 적 있죠. 예전에 스탠포드 호텔에서 같이 면접을 왜 호텔에서 봐? 한 방에 면접관이 2명씩 있고 여기 앞에 화장실 샤워실 있고 그 진짜 호텔 방에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 기분도 되게 이상한데 호텔 방에 둘이 앉아 있는 것도 기분이 진짜 별론데 그리고 그
정말로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분하고 저하고. 제가 그날 이후로 면접관 차출이 되면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들어오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좀 얼굴이 알려진 PD였잖아요. 정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이 일단 화들짝 놀랍니다. 대학생이 나 면접 잘해야지. 자 화이팅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저하고 정 PD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다들 동공이 이렇게 막 떨려요. 그 순간 머릿속에 백지가 되시는 분들도 내가 봤을 때 있어. 막 말도 좀 헤매고 막 절고 막 이래. 그러면 그냥 긴장도가 심하니까. 면접이란 거 자체가 그야말로 인생을 걸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점수가 쭉 있는 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 PD님 하죠. 저는 저대로 하죠. 뭐 중간에 쉬는 시간 있었나? 우리 둘이 서로 이렇게 한번 봤어요. 어떻게 매겼나 하고. 쉽게 말하면 안영은이 여기서는 100점인데 저는 50점인 거예요. 그리고 뭐 김대주 들었는데 저는 100점을 줬는데 여기가 또 50점. 정말 그게 5점 만점으로 썼는데 5점, 1점 진짜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 해에 저희 조에서 합격한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저는 알죠. 어디요? 한 명. 그 친구 태호가 있다며? 네. 장영민 PD라고. 그러면 잘 뽑았네. 태호까지 가 있는 거면. 약간 무색무취한 특히 좀 그랬던 것 같아. 용민이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지금 맛있어요. 맛있나? 배부르고 맛있어요. 근데 이 소스가 되게 맛있네. 저 이게 메인 식사예요 지금. 밥 먹으러 갔어? 밥도 먹으면 좋죠. 하여튼 뭐 그렇게 같이 예를 들어 옛날에 면접을 해가지고 나 면접 관련해서 좀 몇 학번이시죠? 94. 몇 년생이시죠 근데? 76. 이게 내가 그 면접 때 진짜 충격적인 걸 알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저도 정시로 들어가서 재수 안 하고 근데 9학번이고 정시로 들어갔는데 94학번인 거예요. 76년생인데 나보다 생일이 늦은 거야. 저 4월이거든요. 전 4월 1일이에요 생일이. 4월인데 나보다 빠를 수는 없어. 그리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어릴 때 내보내면 학교에서 무시당한다고 일찍 보내는 걸 꺼리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액면가에서 밀리지 않았나 봐요. 나 집이 가난해서 그랬어. 진짜. 유치원 보낼 돈이 없어서? 진짜로. 왜 그래? 지금 이게 할렐루야라고. 아니 근데 진짜야. 진짜. 왜냐면 우리 형이 유치원을 가고 우리 엄마 말이 형을 유치원을 보냈대. 보내고 나니까 나랑 형이랑 2살 차이거든. 근데 형 그 유치원에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작은 아들까지 보내기가 그렇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서 동화책 보면서 그냥 망했어. 하다가 그러니까 집에 두면 뭐해? 그러니까 학교 빨리 넣으면 좋잖아. 그러면 학교라도 가니까. 근데 옛날은 뭐 대충 동사무소랑 얘기해서 아예 뭐 그냥 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 근데 어쨌든 잘 이겨내고 졸업 잘하셨네. 네.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나피디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태고에서도 계속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요? 누가? 잘생겼다고 정정현 짱이라고. 아니 그냥 아이디만 같은 거겠죠. 아니, 그냥 그 일반 시청자 아니에요? 공식 우리 계정. 거죠. 네. 김태호 PD 아니야? 김태호 PD님 혹시 글 남겨주는가 싶어가지고. 김태호 PD님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계기로 거기 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은 이제 더 이상 회사에서 나를 돌봐줄 어른도 없는 느낌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 혼자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인생의 중요한 어떤 기로에 어쨌든 정정현 PD님이 섰는데 그랬는데 김태호 PD님의 회사에 이미 대표가 할 것으로 내정이 돼서 가 계시던 이승준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에그에 있다가 또 네. 김태호의 대표로 가셨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PD를 물색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만났는데 그래서 처음 딱 만났는데 상암동 커피빈에 앉아서 4시간을 그냥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종의 면접 자리였던가?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하여간 뭐 저보다 유명한 PD고 김태호 PD님 하면은 탑티어 PD님이고 네. 같이 하면은 당연히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들었을 때 조건이 나쁘지 않으면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근데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아는 PD하고는 진짜 결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PD들 약간 관종이잖아요. 뭐 어떻게든 웃기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매사에 되게 신중하고 예의 바르고. 근데 태호 PD님 좀 뭐 저도 자주 뭐 뵙거나 막 아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성실하고 조용조용한 사람이에요. 겉보기랑 좀 다르고 만나면 늘 커피 얘기하시고. 아니 근데 뭐 태호 PD님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그거 한번 보여줘도 돼요? 뭐야? 아까 가져온 거? 아니 지금 오늘 사실 정 PD님이 이것저것 여기 놀러 오신다고 챙겨 오셨는데 짜자잔.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소문만 듣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웰컴 키트. 누굴 웰컴하는 거야? 누구든. 예. 뭐 새로 들어오신 분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막 엄청 고가의 이게 아니라 그냥 정성이죠, 정성. 이게 태우 회사에 어쨌든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뭐 손님으로 오시면 뭐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키트래요. 근데 이런 너무 잘 만드는 거야. 이게 그때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김태우 PD님이 무슨 선물을 하나 보내셨는데 그 쇼핑백이 너무 이쁜 거야. 아, 어쩜 이런 걸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나. 근데 이것도 딱 블랙으로 해서 여기 태우 딱 이렇게 해놨네. 이거 한번 여러분 열어볼까 봐요. 열면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 카드는 약간 뭐야? 명함 지갑 같은 느낌인데 잘 모르지? 이거를 뚝딱 열면 이거는 다이어리 옷도 있네요? 네. 티셔츠 하나, 후드티 엄마 하나. 후드도 있네? 네. 테이프들이랑? 네, 네, 네. 이 옷 한 번만 열어볼까 봐요. 어머 미니멀리즘 깔끔하다. 태우라고 딱 안 박아놨네. 네. 이 요거는 이제 괄호는 뭐야? 태그고. 그게 약간 이 괄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옷에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약간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대요. 아. 이 괄호에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잖아. 아. 인피닛이 됐고 그게 이제 인피닛 챌린지에서 연결되는 어떤 세계관? 지금 딱 보니까 표정이 몰입하지 못하고 있거든. 아 왜냐면 내가 들어오기 전에 다 정해져 있었어갖고 나중에 공부했어. 아 이게 이런 거야. 아 설명 들은 거야? 네. 다? 아 듣지 않았어요. 글로 봤어요. 너무 이쁜데? 누가 설명해주진 않아. 민망해서 설명 안 해줘. 어머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 후드인데 앞에 뭐 태우라고 써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옆에 소매에서 옆에 또 인피니트 이거네. 그러네요. 저도 이 후드를 여기까지 꺼내본 적은 없어요. 안 입어? 아니 이 티셔츠는 꺼내서 입어본 적 있어요. 아니 이거 왜 안 입어? 후드는 안 꺼내봤어. 너무 이쁜데? 우린 모자에다 막 로고. 아, 이거 모자에 있다. 모자에 태호가 음. 작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슬쩍슬쩍 보이는 어떤 나 이 태호 다녀 이런 자부심.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저희도 이런 거 회의했거든요. 그래서 뭐 계란을 박아야 된다, 닭을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창피해지네요. 노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 여러분 어쨌든 태호에 입사하시면 이런 거를 일단 준다고 하니까. 사실 데빌스 플랜 얘기하기 전에 또 정종현 PD님의 우리 TVN에서의 역작들을 잠깐 또 안 짚어보고 할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어디 나가면 우리 정종현 PD는 내가 너무 리스펙한다 라고 하는 건 정말 거짓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더 지니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받은 충격은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받은 충격이 신선했던 이유는 나라면 절대 하지 않을 프로그램이었어요. 나라면 생각도 안 했을 프로그램이고 내가 CP였으면 하라고도 안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뚝 떨어졌는데 너무 유니크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뭐지? 했는데 그게 이제 정종현 PD님이었고 본인만의 길을 쭉 개척하시는 그런 장르물의 대가신데 더 지니어스 때 얘기 좀 해봐 주세요. 그때는 어쨌든 정 PD님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프로가 맞죠? 그럼요. 저는 되게 TVN이 진짜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지니어스 같은 거를 어쨌든 시도하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겠다는 타이밍에 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제작비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제작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묻지도 않았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전혀 사람들이 맛보지 않은 맛이랄까? 그때 진짜 제 인생의 칭찬을 들었죠. 송 대표님한테. 송 대표님은 저희보다 나이가 한 20은 많으시잖아요. 제 생일이 그분 학번이실 거야. 진짜로. TVN의 전설이시죠. 송창희 대표님 MBC에서 원래 네, 굉장히 네. 유명한 PD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예능계의 완전 1세대 전설이잖아요. 전설적인 시트콤
새 친구 새 친구. 만드신 네. 분입니다. 예, 그 새 친구 만드신.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TVN에서 하게 돼서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극찬이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칭찬이 칭찬은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완전 그냥 풀스윙으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완전 노하우다. 네.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잘하게 칭찬하지 애들한테 말고 또 해야지. 한 방에 은혜를 입은 것 같은 칭찬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뭐랄까 그냥 전체적으로 저도 안 해본 거 해보는데 용기가 진짜 됐죠. 네. 어쨌든 칭찬 듣는 건 뭐 PD 아니더라도 사실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정도로 난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았을 업계의 인정을 받은. 난 너무 기분 좋았을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옛날에 그 더지니어스 처음 봤을 때 나만 그래? 뭐요? 그걸 다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그 리얼타임으로 어렵지 않아?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는 목표였어요. 그게 나는 너무 대단한 연출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더지니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스피드로 그 정도의 압축도의 내용은 사실 그냥 쓱쓱쓱쓱 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속 봐져요. 나는 그 포인트가 난 너무 신기했다는 거지. 그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편집을 한 근데 거구나.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게 OTT하고 딱 맞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멈췄다 보게? 네, 되돌아가서 또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어.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채널이 아니라서 이걸 좀 깊게 보고 싶은 사람은 또 내가 좀 이해 못한 부분 다시 돌아가서 그러네. 곱씹을 수 있네. 네. 그래서 추리물들이 OTT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어떤 분이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좀 약간 크게 공감했죠. 하여튼 더지니어스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랬고 또 더지니어스를 통해서 저 연예인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라는 어떤. 근데 이게 뭐 일반적인 지식이나 이런 걸 대결하는 게 아니라 뭐 저는 이걸 그냥 게임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냥 게임 잘하는 능력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장동민 씨나 그때 당시 화제가 됐던 홍진호 씨나 저 양반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하고 시청자들이 다 놀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섭외를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사실 그런 역할이 아닌데 그냥 모셔서 해봤더니 나도 깜짝 놀랐네 약간 이런 거. 근데 저는 섭외할 때 이 사람 깔아주는 사람 생각하고 섭외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우승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 섭외를 하는 거고 대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고 섭외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저는 장동민 씨를 섭외할 때도 뭐 게임을 좋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한 걸 알고 섭외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13분의 1보다 우승 확률이 높냐?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데 그게 13분의 0은 아니었다는 거죠. 장동민은 깔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섭외한 건 아니에요. 나는 장동민 씨 보는 재미가 제일 좋더라고. 제가 진짜로 놀랬던 거는 승부욕이에요. 승부욕. 그리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난 진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지옥에 가서라도 뭘 가져올 사람이. 와 멋있다. 나는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범인인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 저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지 않아요. 제가 승부하는 걸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1대1 하다가 초등학생한테 발려가지고 댓글을 욕먹을까봐. 근데 이건 나랑 비슷하네. 나도 승부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무서워요. 네, 맞아요. 그러면 본인도 어쨌든 본인이 연출하는 프로에 예를 들어 가상의 본인이 연예인이라면 투입 안 시키겠네. 그럼요. 저는 범인이죠. 범인. 제가 이런 경쟁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이랑 끝날 때 이 사람은 그쵸. 뭔가 본인한테도 우리가 보기에도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짜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26일 날 공개되는 데블스 플랜에서 확실하게. 뭐지 이 사람? 지금 순식간에 워프를 하지 않았어?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저는 이번에 데블스 플랜 하면서도 또 느꼈는데 진짜로 사람이 많이 변하는구나. 성장하는구나. 이런 거. 우리는 이번에는 심지어 막 7일 동안 가두면서 할 거거든요. 가두면서 진행을 해요. 근데 전화기 같은 거 없죠. 그리고 뭐 밖에 나갈 수도 없죠. 뭐 그런 거 없어요. 인터뷰도 다 안에서 진행하고 카메라 다 안에 다 있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세트도 엄청 또 이번에 신경 썼어요. 신경 엄청 썼습니다. 아재 엄지. 하지 마. 아재 이런 거 하지 마.
난 사실 개인적으로 팬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정PD님 팬이고 리스펙한다고 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보통 저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피곤해요. 왜? 왜 저거를 내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까? 또는 막 나도 저거 뭐 이렇게 할 걸. 근데 정PD님 만든 프로그램 내에서는 눈꽃만치도 질투가 안 나요. 왜?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시청자 같아서 볼 수 있어. 저도 그래요. 난 순수하게 즐겨. 그래서 저는 나피디님 프로그램은 다 보고 심지어 정우 것도 보고 진주 것도 보고 그런데 피해 게임 안 봤어요. 보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치. 내가 하는 어떤 장르 대신 서머리를 받았어요. 그냥 뭐 이거 이렇게 진행됐고 나랑 똑같네. 앞부분만 살짝 보고 이거 스트레스 받을 빌인데 저는 기사만 봐요. 기사를 보면 연예 기사를 보면 대충 거기에 내용이 서머리가 돼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어땠니? 봤지? 그것도 하지. 그것도 하는데 그걸 내가 보는 게 약간 스트레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순수한 시청자로 안 보고. 근데 정PD 프로는 100%. 두 분은 계속 사이좋게 지내시겠네요. 나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완전 리스펙. 나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프로그램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뒤로도 어쨌든 더 지니어스로 시작을 해서 한 획을 그은 작품 대탈출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대탈출이 약간 완전히 좀 공식이 다른 버라이어티가 반쯤 그쵸. 확 끼얹어져 있는. 저는 확 달라졌다고 생각했던 게 결국 골방에 가둬놓고 쥐어짜던 양반이 이제 NPC를 두고 스토리라인을 가미해가지고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이제는 팔로워가 가능해요. 대탈출은 볼 수 있어. 많이 안 멈추고 볼 수 있어. 더 지니어스 같은 건 엄청 멈춰야 돼요. 만약에 제대로 보려면. 근데 대탈출은 훨씬 더 대중적인 코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난 좀 가미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좀 노리고 좀 디벨로핑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뭐 꼭 대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아닌데 그냥 뭐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던 거 했는데 대신 이거를 잘하려면 무조건 이거는 경험 있는 예능인들이랑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죠. 이게 또 다른 차이점이죠. 지금까지 했던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력이나 승부욕으로 굳이 예능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을 쭉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뽑으셨는데 굉장히 예능스러운 캐스팅. 네네. 호동이 형을 필두로 해가지고 막 거기 피오도 들어가 있었고 네, 피오는 제가 먼저 썼어요. 아니 근데 하여간 출연자가 막 무쌍을 찍으면서 막 난관을 헤쳐나가는 걸 기획한 게 아니라 그냥 딱 여러분보다 조금 아래일 수도 있고 여러분 수준인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 공감 가는 고통을 겪으면서 해나가는 프로그래밍을 원했고 그냥 웃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웃겨야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재미의 본질이 꼭 웃음에 있지 않다고 당연하죠. 네. 긴장도가 높고 이래도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맞아요. 진짜 근데 방금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많은 예능 PD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후배 PD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이게 되게 재미라는 게 웃음에 한정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재미라는 건 사실 프로그램을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에요. 힘. 그걸 재미라고 그냥 우리는 뭉뚱그려 얘기하는 거지 웃기는 게 재미가 아닌데 그렇게 치면 이제 정PD님의 프로그램은 사실 어떤 그런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하는 그 긴장감 그것들이 재미인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삼시세끼 같은 건 웃기지도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해 나가는 그냥 하루가 시간이 쭉 흐르는 그냥 그걸 재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대탈출과 함께 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고 출입반도 정PD님 만드셨죠. 네네네네. 맨날 그런 생각만 하는구나. 여고 출입반도 약간 이 지니어스에서 소사이티 게임으로 이렇게 컨버전 할 때 어느 정도 좀 편리함이 있었다 그러면은 역시 여고 출입반도 대탈출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고 출입반이 조금 더 스토리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냥 약간 드라마 보는 느낌으로 보는 형태가 강하고요. 대탈출은 조금 더 이벤트성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 막 다른 얘기 6개 만들어야 12회 하는 거거든요. 진짜 대탈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고 출입반은 어쨌든 한번 쫙
길게 한번 스토리 쫙 뽑아내면은 한 장소에서 쭉 하는 좀 편한 느낌이 있어요. 맨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뭐 예를 들어 정조현 PD님은 취미가 책은 추리 소설만 읽고 게임은 보드 게임만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오히려 추리소설 어렸을 때는 본 것 같은데 제시카의 추리극장, 맥가이버 이런 거. 맥가이버요? 머리 쓰는 드라마잖아요. 맥가이버도. 어쨌든 대탈출, 여고 출입반 등등 TVN에서 어쨌든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너무 좋은 작품들 만드시고 지금 태호로 이직하셔서 정말 세계 역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데블스 플랜 회의실에 딱 들어와서 처음 딱 회의하는 날 화이트보드 끝자락에 우리가 할 일 데블스 플랜 세계 1등 뭐 약간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지니어스 쪽이야 대탈출 쪽이야? 이거요. 더 지니어스 쪽이죠. 더 지니어스 쪽인데 그냥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정리해서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램으로 해야겠다고 정리한 게 데블스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대성이네 그러면. 근데 이게 포맷을 만약에 이제 다음 시즌을 또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계속 포맷을 바꿔가면서 할 생각이거든요. 포맷은 계속 좀 진화한다는 느낌보다 좀 다양성의 느낌으로 요건 몰랐지 중간중간에 틈나면 지락실 게임이나 좀 짜줘. 알바 안 할래? 끼는 게임은 그건 또 전공이 아니야? 지락실에서 또 싸움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우리 막 울면서 막 문 두드리고 막. 유진이랑 영지가 감정의 끝바닥에 가서 막 울고 배신하고 귀국해버리고 이런 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내가 괜한 얘기한 것 같네요. 토롱이 추격전 이건 좀 제가 잘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너무 멤버들을 가볍게 보았네 이런 느낌. 그거 나중에 외주 한번 줄 테니까 상담 한번 해야 돼. 네 그러시죠. 근데 나는 참 그 말이 너무 와닿는다. 오늘 정 PD님이 했던 얘기 중에 결국은 그 승부욕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이게 똘똘하다고 다 승부욕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결국 이 많은 출연자들 안에서도 저 데블스 플랜을 쭉 좀 진행하고 났을 때 결국 승부욕의 크기로 진화하고 감정의 진폭을 보여주고 하는 캐릭터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죠. 승부욕 없이 왔는데 모르던 승부욕이 개발돼가지고 그리고 어떤 감정선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확 이 사람을 이렇게 돌게 하는. 내가 볼 땐 본인도 잘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지금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이런 걸 본인도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네. 관찰했을 때는. 아니 정 PD님은 물론 일을 즐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저도 누가 뭐 PD님은 좋으시겠어요 뭐 여행도 가고 뭐 월급도 받고 이런 얘기하면 속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저는 제일 싫은 게 해외 촬영이에요. 해외 촬영 가면은 뭐 하나 잃어버려도 멘붕이잖아요. 네, 그렇죠. 해외 촬영 어떻게 견뎌?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사실은 뭐 겉보기에는 뭐 어울렁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일이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박현영 PD 맨날 놀리고 나와가지고 지난주 거 보는데 너무 놀리던데. 걔는 맞들었어요. 조롱을 하던데. 걔가 언제부터 그렇게 내 흉내를 내기 시작했지? 따라하는 사람 많은 막 신효정 PD도 따라 흉내 낸다던데. 걔가 언제 한번 걔는 크게 한번 혼내요. 어쨌든 9월 며칠을 공개라고 하셨죠? 26일입니다. 네, 9월 26일 공개고 지금 또 넷플릭스 글로벌 플랫폼하고도 또 작업을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이 폼이 세계인한테 먹힐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는 그거 노린 거잖아, 맞지? 제가 딱 그 지니어스 시작한 지 10년 됐거든요. 근데 뭐 10년이어서 이걸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뭔가 제 경험을 망라해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 다 쏟아부어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근데 큰 판에서 넷플릭스를 할 때 당연히 사실은 먼저 한국 시청자를 먼저 고려해요. 당연하죠. 저희도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 처음에 초반에 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한국 시청자가 재미있게 하면은 그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등을 하면 외국 사람도 이제 한국에서 1등한 콘텐츠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걸 맞춘다는 것 자체가 약간 반대의 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불가능하고요.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었는데 외국에서 터졌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시청자들의
시청하는 어떤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면 웬만한 데는 다 요즘은 이제는 먹혀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뭐 기회 있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나피디님 진짜 프로그램이 외국 시청자가 만날 기회가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 영석이 형이 진짜 가서 자기가 연출하면은 그건 떵떵거릴 수 있지. 55%밖에 못 알아듣는다니까? 말은 35%다. 아니 뭐 근데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성으로 어떻게 연출을 해? 말을 해 연출을 하지. 감성 연출하는 거죠. 여기서 어쨌든 오늘 또 시간이 2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PD님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만나뵈서 이런저런 얘기 우리가 사실 TVN에 있을 때는 뭐 스쳐서 뭐 인사하고 얘기는 하지만 PD들이 자기 프로그램 뭐 얘기 막 길게 하고 속내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나 하지.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늘 이 라이브를 통해서 정PD님 연출 세계에 대해서 아 진짜 이 양반 장인이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어요. 알게 된 것들이 좀 있었고 굉장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데블스 플랜이 그래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전 포인트 한번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밝혀주시고 그러고 방송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근데 진짜 좀 이게 묵히고 그냥 약간 맨몸 뚱아리로 지금 맞이하는 상황이라 뭐 얘 막 다른 일을 막 하면서 하다가 오늘 방송이구나 약간 이렇잖아요. 레귤러 할 때. 그쵸. 네. 방송할 때는. 근데 진짜 맨몸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다렸지 지금. 예, 어디 각을 딱 외국이라도 잡고, 갔다 오지. 예. 아 23일 남았네 막 이런 느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다녀오세요. 다녀왔죠. 저희 워크숍 다녀온 거 모르세요? 아, 프로그램 아직 하나도 방영이 안 됐는데 워크숍을 2번째 갔어. 아 이것도 아까 그 얘기했잖아. 이승준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아, 그렇군요. 태우의 돌아가는 일을 다 알고. 태우 주식회사 태우가 얼마 전에 놀랍게도 외국으로 갔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기껏해야 여기 경기도에서 체육대 하는데 고성 가고 어쨌든 태우 회사의 사이즈가 사실 조금 저희 위축됐고요. 네. 저희 후배들 지금 술렁술렁 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지금 15야 유튜브 월드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 지금 나불나불도 너무 기발하고 나 체육대회도 너무 웃겨가지고 완전 오피스더라고.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요즘 친구들이 잘 만들어요. 뭐 제가 뭐 잘 했다기보다는 요즘 애들이 출연자가 어쨌든 오늘 정PD님의 데블스 플랜 말씀 한번. 네네. 네. 근데 뭐 더지니어스 5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지니어스의 세계는 닫혔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정신적 레거시를 물려받아서 하려고 하는 게 데블스 플랜이고 여러분들이 새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만들었고 그 출연자들의 몰입 그리고 시청자들의 몰입을 위해서 넷플릭스 돈을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그게 막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네,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다 필요한 돈들. 진짜로 막 그게 막 허용된 돈을 쓰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필요한 그랬어요? 요소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네, 아니 이게 뭐 사람들이 막 스케일 크겠네요. 막 어디 금장실을 다는 거 아닌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PD님은 어쨌든 돈 쓰는 건 뭐 너무 잘하시니까. 좋아한다고. 네, 사람들이 그럼요. 좋아해요. 아유. 데블스 플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본인이 돈 쓴 거에 대한 변명을 지금 5분 정도 하시고 누구한테 하시는 넷플릭스 관계자한테 하시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정도로 신경을 썼다면 저는 사실 결과물은 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오늘 정PD님 오랜만에 모셔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정PD님 응원해주기 위한 방법은 데블스 플랜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그러면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봐요. 인사 드리시죠. 네. 기대해달라고. 데블스 플랜 네, 26일이고요. 그 공개하고 나면 추석 연휴잖아요. 가족들하고 꼭 같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네, 혼자 보시고요. 네. 네, 이게 여러 명 같이 보면 숫자가 안 잡혀요. 각자 자기 계정으로 봐야 된다고. 이 사람 자본주의 다 갔네. 부의 그만하라고. 자 오늘 그런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PD님 데블스 플랜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15야 대박 나세요. 대박 났죠? 네. 아유, 좋겠다 15야. 멀었다고. 와 자, 부럽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은